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4월학평 나형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이제 정답률은 2%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를 이제 시험 상황에서 마주쳤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렸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겠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30번 문제를 나도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네,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부터 이제 한번 읽어 나갈 건데요. 문제 이제 굉장히 길죠. 한번 이따 읽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제 조건들 좀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이제 구해나가는 그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정의역이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이거나 이제 양수인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자체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a 곱하기 b가 지금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절대로 이런 a 값들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다항함수식분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다? 유리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 fx는 지금 유리함수야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x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정의역 자체는 지금 똑같이 이제 0 이상인 지금 구간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gx는 이 fx를 이용해서 지금 썼어요. gx가 지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fx가 k보다 작았을 때는 이런 식을 갖고 오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익숙한 유형 자체는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 건데 이때는 지금 fx 함수값 자체가 k보다 작았을 때 이런 함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fx가 k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런 함수를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얘를 이제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프로 접근할 것이냐 이 뭔가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얘를 지금 식으로 넣어가지고 k보다 작다라고 풀기에는 너무 답이 없어. 그쵸? 그래서 사실 이 fx가 k보다 작다? 이걸 어떤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어떤 직선과의 관계식을 통해서 부등식을 읽어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뭔가 이제 그려 나가야겠다라는 걸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또 보니까 가조건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극한이 gx의 이제 절대값의 극한값 자체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0에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런 지금 함수값은 이제 1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다조건은 이 y는 gx 전체의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그 이제 그래프와 y는 k는 오로지 요 두 점에서만 교점을 갖는다. 두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 값 자체는 이제 28분의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지금 힌트가 준 건데 이런 지금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해 나가야지만 이런 지금 다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스타트 자체는 우리가 뭔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형 자체를 지금 추론해 내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사실은 이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든 이제 무리함수든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유리함수와 혹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예요. 사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 연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절대값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 자체를 문제 여기까지 좀 읽어보고요. gx 개형을 일단은 추론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 이제 한번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gx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fx식 자체가 지금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fx를 유리함수 형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무슨 형태로? 네, 표준 형태로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정근선이 지금 보여야 되는 건데 저 상태에서는 정근선이 보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저 fx는 이제 일단은 표준형으로 고치고서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 자체는 이 분모에 있는 이 ax 더하기 b를 그대로 분자에다가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건데 분자에 마이너스 ax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x 생기는데 그러는 순간 마이너스 b도 딱 생겼다. 우리가 원하는 지금 식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분자에는 여기 뭐도 있어야 돼? 플러스 1도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분리시키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ax 플러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를 이제 a로 나눠버리면은 x 플러스 a분의 b분의 그것분의 a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근선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정근선은 어떻게 돼? 정근선 자체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정근선을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a 곱하기 b 값 자체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쵸? 그래서 ab 곱하기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a가 양수면 b도 양수, b가 음수면 a도 음수. 이렇게 서로 두 개의 부호가 항상 같습니다. 그 얘기는 a분의 b값 자체도 항상 무슨 수다? 얘도 항상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이 x축, 이 정근선 자체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얘는 음수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얘가 지금 양수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상수에 놓여있는 값인 거죠. 얘가 지금 뭐이거나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지금 음수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져. 유리함수에서.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셔야 돼요. 어떻게? 이 a분의 1이 양수다. 즉 a가 양수였었을 때랑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었을 때 요렇게 이제 나눠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조금 더 가서 보면요. 요 지금 K값도 지금 아무것도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GX를 이제 넘겨오면은 fx는 대충 이제 유리함수라는 거를 이제 뭔가 A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 되겠다는 건 알겠지만은 이 K가 지금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를 좀 이용해보자라는 거죠. 요거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값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힌트 가지고서는 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 이 값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은 이 gx란 값 자체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이거나 2k 빼기 fx거나 fx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gx가 뭐였을 때 이 값 자체가 지금 2k-fx였었을 때 한번 보자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지금 절대값에 갖다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2k에 우리가 fx 아까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놨잖아요. 이거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a분의 b분의 a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어떤 고정된 상수값인 건데 얘 분모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이 전체의 극한값이 어디에 향하게 된다? 0으로 향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때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절대값 2k 플러스 1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값 자체가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결국 2k 플러스 1 값 자체는 얘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2k 값 자체가 얼마다? 이거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k 값 자체는 또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gx가 뭐일 수도 있다. gx가요. 얘가 그냥 통째로 이 fx일 수도 있잖아. 그쵸? 이런 케이스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요 fx에다가 지금 fx 넣어주면요. gx 요거 지금 fx 넣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럼 쟤 또 갖고 와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x 더하기 a분의 b분의 a분의 1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순간 얘가 또 어디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간다고. 응? 그러면 결국 이건 지금 극한값이 얼마야? 절대값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이잖아요. 문제에서 얘가 지금 뭐라 그랬거든? 2분의 1이라 그랬거든. 절대로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족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었다? 가족건을 통해서 이 K 값이 지금 두 개로 지금 추려졌어요. K가 지금 뭔지 절대 몰랐었는데 이 가족건을 통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라고요. 괜찮지? 근데 동시에 우리는 아까 어떤 케이스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 fx 그래프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갑자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다. 2 곱하기 2,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a가 양수였었을 때 k가 요거인 거, 요거인 거 따져보시고 k가 음수였었을 때 k가 요거인 거, 요거인 거 따져서 우리가 원하는 저 다조건이 뭐예요? 얘네가 이 절대값 gx 그래프 자체가 교점을 두 개만 갖게 하도록 그런 케이스를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추려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주어진 힌트 가지고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될지 지금 조금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 그치? 그래서 요 케이스마다 한번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쌤이 우리가 지금 아까 구해놓은 K 결과를 지금 갖고 왔고 방향 자체를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하겠다. 요 A 값 자체가 첫 번째 어땠을 때 A가 양수이고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요런 케이스. 두 번째, A가 어떻게? A가 양수이고 이번에는 K가 뭐인 케이스? 마이너스 4분의 3인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A가 음수이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케이스. 마지막, A가 음수이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케이스. 요 네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gx 그래프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k보다 작으면은 fx는 x축 대칭하고, 그쵸? f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얘는 뭐다? x축 대칭이다 라고 이제 보고, 그쵸? 그리고 나서 2k만큼 지금 더해진 거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fx가 만약에 k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fx 그 모양 그대로가 그냥 gx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fx를 통해서 gx를 이제 좀 추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가봅니다. a가 양수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지금 양수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근선은 이제 어떻게 생겼다?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선생님 점근선 자체를요 그냥 요렇게 이제 실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요렇게요. 그쵸? 그리고 하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점근선이 있었을 때 이 값 자체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 점근선으로 만들어진 4분면을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생긴다? 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정의역이 양수기 때문에 이쪽은 필요 없어. 3, 4분면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 유리함수에서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원점을 포함하는 4분면에서는 항상 y절편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지 혹은 양수인지를 꼭 체크하고서는 좀 제대로 그려줘야 돼요. 지금과 같이 그래프가 지금 중점인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0을 넣었을 때 음수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fx 그래프는 요렇게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 자체는 얘를 뭐 이제 뭐 4등분 했었을 때 요 정도 이제 뭐 있다라고 칩시다.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뭐라고 했죠? 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큰 부분 자체는 그대로 fx 남겨놔요.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남겨놓는데 문제는 뭐다? 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는 지금 일단 마이너스 fx, 즉 x축 대칭을 시켜요. 그쵸? x축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이 지금 요 그래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접히게끔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은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4분의 1인 거니까 이쪽 정근 선생님이 한 번 더 그려놓을게요. 정근선이 아니고 직선이 되겠죠? 여기 지금 y는 4분의 1 요렇게 이제 그어놨었을 때 요게 이제 해당하는 요 그래프가 요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근선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1이었었잖아? 그러면 위에는 지금 정근선이 얼마겠어? 위에는 정근선이 지금 1이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2k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 2k는 얼만데 여기다 2k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 간격 자체가 지금 얼마거든? 요 간격 자체가 4분의 1,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쑥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런 식의 형태가 지금 그어진다라는 거죠. 요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gx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gx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1사분면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만 지금 필요한 건데 이제 절대값 gx를 또 이제 만들어줘야 돼. 절대값 gx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요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케이스였을 때는 얘가 지금 뭐 요렇게 지금 생기는 거니까 이 1사분면에서는 얘는 항상 무슨 수, 요건 다 이건 양수예요. 요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지금 가능할까라는 건데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절대값의 g0 그래프가 이 함수값 자체가 항상 1이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림 딱 그려놨더니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1이 여기 있어. 근데 어떻게 지금 g 절대값 0 그래프 요게 지금 요건 거거든? 요게 지금 g0인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1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뭐가 안 된다? 아까 다시 fx를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지금 4분면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아까 정근선 요렇게 이제 그거 놨었잖아요. 요렇게 기준으로 0을 넣었을 때 음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다시 요렇게 0 넣었을 때 양수값인 요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정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그어져야 돼라는 게 이제 fx 그래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0 넣었을 때는 무조건 양수값인 그래프가 얘가 지금 뭐다? y는 fx다 라고 둘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방금 쌤이 이제 연습삼에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좀 해봅시다. 네. 사실은 아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확인을 꼭 해줬어야 되는 작업이긴 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gx가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봤는데 한 번 또 똑같이 해봅시다. 4분면이 있고요. 4등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떻게 그리겠다? 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부분은요. 그대로 남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 사실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음수인 부분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지워도 돼. 없어도 돼.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금 fx가 gx랑 똑같은 상태인 거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아까 이제 그려봐서 알겠지만요. 얘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은 마이너스 fx를 한다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뭐를 하겠다? 대칭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y는 4분의 1이 있었을 때 이 연두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려져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근선 자체는 얘는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이렇게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이제 나중에 G형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쵸? G형 값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다시 2K만큼 뭐 한다? 평행이동, Y축을 평행이동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마이너스 1만큼, 2분의 1만큼 내려 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다 내려오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지금 GX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건데 우리가 그릴 것은 지금 뭐다? 이 GX에다가 뭐를 씌우겠다?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이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꺾어 올릴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 부분이 음수인 거니까 얘를 꺾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리고 GX 원래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뭐하고 놔두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주황 색깔 모양의 그래프가 뭐가 되겠다? 걔가 우리가 원하는 드디어 GX에다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 조건을 다 보면요. 이 Y는 절대값 GX와 Y는 마이너스 K가 얘가 지금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랬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K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붙여준 거니까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 여기 있네? 요거 그래프 그 자체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교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버린 지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지금 요 교점이 몇 개이길 원하는 건데 2개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 아니다? 얘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K값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양수라는 것 자체는 fx가 방금 그렸던 형태랑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그려놨었을 때 어떻게 된다? 정근선 뭐 대충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랑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라고 치죠. 여기 마이너스 1. 어차피 이쪽은 우리가 안 볼 거다. 그치? 왜 정역 자체가 GX도 FX도 다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제 그려줄 건데 0보다 컸었을 때 이제 양수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얘를 몇 등분하고 이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4등분을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디에요? 요 정도 있겠죠. 요렇게 이제 정근선을 그어준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큰 부분은 fx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부분은 즉 위에 있는 부분은 gx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fx인 거니까 얘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gx가 얘인 거예요. 얘.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부분이 문제인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는 우리가 x축 대칭을 시켜준다라고 했었지. 그 얘기는 요만큼 지금 4분의 3만큼 있으니까 4분의 3만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또 이제 직선을 딱 하나 그어 놓는 거죠. y는 4분의 3 요렇게. 그러면 요 그래프 자체가 지금 요렇게 대칭이동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걔를 이제 다시 어떻게 지금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점근선을 항상 표현을 해주세요. 점근선. 뭐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을 정확하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우리 교점 찾을 때 굉장히 실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만큼의 지금 간격만큼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점근선 자체는 지금 1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은 그 나조건에 의해서 G0이 1인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여기 0 넣었을 때 여기 1값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걔를 이제 다시 어떻게 x축 대칭 마이너스 fx 시킨 다음에 2k만큼 지금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y축으로 지금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2k는 얼만데? 여기서 2k 값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니까요. 요거 지금 딱 거리가 2분의 3이잖아. 4분의 3, 4분의 3. 그쵸? 그래서 얘가 요렇게 지금 갖다가 붙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괜찮죠? 근데 점근선 얘도 표현을 좀 해주라고. 얘가 지금 거리 자체가 길이 자체가 얼마예요? 길이가 지금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는 4분의 1 그어주면은 4분의 1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또 점근선을 그어 놓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뭐가 되겠다? 걔가 지금 y는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하겠다? 이 y는 gx 상황에서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그어줘야 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보시면 음수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지금 음수인 부분인 거죠. 그쵸? 그럼 봐봐봐. 얘가 지금 x축 기준으로 얘도 이제 대칭인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 요 점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지금 가겠죠. 그쵸? 그래서 요만큼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는지.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요만큼은 요렇게 다시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얘가 지금 길이가 4분의 1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4분의 1만큼 빼줘버리면은 다시 또다시 점근선이 어떻게 생겨? 여기가 지금 요렇게 그었었을 때 y는 4분의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점근선 때문에. 그러면 절대값 gx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요런 형태가 지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조건에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ky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y는 마이너스 k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4분의 3이거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쵸?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다. 교점이 몇 개인 상황? 2개인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심지어 이 알파 값 자체는 28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가 될 거고, 요 x 값 자체가. 그다음에 요 값 자체가 28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그래프는 원래 지금 fx 그래프였었던 거잖아요. 그쵸? 원래 fx였었고, 그 얘기는 이제 뭐 gx였었고. 그치? 그 얘기는 f에다가 28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자체가 지금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또 알 수 있는 게 요거는 지금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얘는 지금 절대값 g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다 갖다 넣어줘도 되는 거겠죠?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함수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쌤이 왜 일로 갔어? 얘는 원래 fx 함수의 일부였었거든. 우리가 지금 fx에서 미지수 a, b 두 개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a, b를 뭔가 지금 찾아주려고 이런 fx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 갖다가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f에다가 알파를 넣게 되면은 그 함수 값은 얼마다? 이게 원래 fx였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a, b 구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것도 어때? 이거. 아까 우리 나 조건. f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얼마다? f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무조건 1이어야 돼. 왜? 이게 지금 fx 일부였었고 문제에서 g0 절대값 자체가 지금 f0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gx를 추론한 거에 더 나아가서 이 f에 대한 힌트까지도 함수값까지도 얻어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서는 일단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방금 얻어낸 그런 힌트들을 가지고서는 일단 fx를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를 구해야지만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알파거든요. 문제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또 알파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알파를 일단 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두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첫 번째, 우리가 f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28분의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다라는 힌트를 아까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얻어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갖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8분의 1a 더하기 b
요거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분의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힌트도 알고 있어. f0 값 자체가 지금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f0을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얘가 지금 x 다 0 넣어버리면 b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1 얘가 지금 1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b 값은 얼마다? 뭐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a 어디 갔니? 여기 a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28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분의 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분 한번 시켜볼까요? 28 통분시키면 14 곱해주면 되고 얘도 14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값 자체가 지금 얼마다? 얘는 이제 28 다 약분시켜버리면은 a 플러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4 요 값이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4분의 3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4라는 값 자체는 4분의 3a에 4분의 4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요거 넘겨주면은 4분의 7a가 얘는 4분의 56에서 4분의 40이 빼주는 거니까 4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a와 b를 구했다라는 것 자체는 fx를 다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만 구해주자? 이제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f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요거를 이제 이용해보러 이제 또 가봐야겠죠. 그쵸? 그에게는 이제 x값 대신에 지금 알파 값을 넣어보면 된다는 거니까 a 알파 더하기 a가 지금 뭐였었어? 얘가 지금 2였었던 거죠? 네, 그거 플러스 b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알파죠. 2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값 자체가 뭐 4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얘는 또 2로 통분시켜주면은 2분의 이제 4가 될 거고 얘도 2분의 4가 될 거니까 크로스 한번 곱해버리면요. 얘는 지금 2로 다 이제 약분시켜 갑시다. 그럼 다음에 이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3 값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알파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4알파가 얘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은 4분의 7이에요. 라고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알파 값이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4분의 7이다 라는 것까지 구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이제 이 주황 색깔 그래프,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요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gx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다 구해놨어요. 그쵸? 이제 그 그래프 상황에서 알파값까지 다 찾아놨고, 이제 문제에서 지금 잘 보면은, 요 지금 hm 이라는 지금 함수값 자체는 이제 뭐냐면은, 직선 y는 m에 x 빼기 4알파 더하기 4분의 3이 항상 요 그래프와 이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지금 정의를 한 거야. 얘를 왜 이런 지금 m에 대한 함수로 줬을까? n값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죠. n값에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 자체가, 교점의 개수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금 이런 직선, 어떤 직선, 지금 사실은 알파 값이 4분의 7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7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때는요,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꼭 찍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지나는 점. 얘는 지금 어떤 점을 항상 지나? 7,4분의 3은 항상 지나는 거예요. n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 점을 일단 고정점으로 찍어 놓고 가셔야 돼요. 얘는 7,4분의 3이면 지금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 점 자체를 일단 집어 놓고 항상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될까 보시면은 요 좌표가 지금 7,4분의 3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고정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요런 지금 끝점 0,1 같은 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교점 자체가 몇 개가 돼요?
이 0,1을 지났었을 때는 교점 자체가 이때는 여기서 한 개 생기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이제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그냥 갖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0,1을. 그래서 0,1 대입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1 값 자체가 0에 마이너스 7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7m이요. 7m이 요 지금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n값 자체는 얼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28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m의 범위에 따라서 뭔가 이제 개수가 조금 규칙이 보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 지금 요렇게 보면요. 이 점이랑 지금 이 점을 이었을 때도 지금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지금 두 개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봐봐봐. 얘보다 조금만 더 완만해진다라고 한번 해볼까? 조금 더 완만해지게 된다면 교점이 몇 개가 돼버려?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돼버려요.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점이나 잡고 n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자라는 거지. 네. 근데 이 점이 뭔데? 이 점은 결국에는 fx 함수값 자체가 0 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fx씩 가볼까? 우리가 아까 전에 fx가 지금 2x 더하기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x에 이거 넣어주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0 된다라는 것 자체는 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1이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x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y가 0이었을 때 x절편값 자체는 지금 여기가 4분의 1인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점? 이 4분의 1,0와 그 다음에 7,4분의 3을 기준으로 하는 그 n값을 찾자라는 거죠. 그럼 뭐야 결국에는? 그때는요. 4분의 1,0과 그 다음에 7,4분의 3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m은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x의 증가량분의 그러면은 7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4분의 27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해주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싹싹 약분돼서 이때 n값은 얼마가 되겠다? 9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교점이 두 개인 건데 이때 m이 얼마다? 이때 m 자체가 지금 9분의 1이 된다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m이 9분의 1이었을 때 그때는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m보다 조금 더 어떻게 되면은 완만해지는 거죠. 이 양수인 기울기에서 조금 더 완만해진다는 얘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9분의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n값 자체가 9분의 1보다는 작았었을 때는 지금 몇 개가 된다?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이때는 지금 세 개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조금 더 가볼까? 그러다가 계속 지금 세 개이다가 어느 순간에 또 지금 요렇게 되는 순간에는 지금 교점이 또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로 바꿔버렸지. 근데 그때 기울기는 얼만데 얘는 지금 직선 y는 4분의 3이라는 직선인 거니까 기울기 자체가 바로 이제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지금 교점 자체가 3개가 되는 것은 m이 0보다 어땠을 때? 컸었을 때부터 지금 가능한 거였었어. m이 0이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다시 2개가 된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또 가보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울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 m이 음수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계속해서 몇 개? 계속해서 요쪽 가면 여기 지금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기 한 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쵸? 계속 2개이다가 어디가 될 때까지는 요 지금 0,1을 지금 됐었을 때를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이쪽에서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요게 지금 뭐였었어요? 0,1을 지났을 때가 마이너스 28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m이 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았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몇 개야? 계속해서 2개인 거지. 됐죠? 그럼 이거 이제 합쳤어가지고 0보다 뭐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8보다 크거나 같을 때 2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다가 다시 m이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작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교점이 몇 개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 개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m의 범위를 이제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다? 이게 바로 HM이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HM을 정리를 한번 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결국은 또 뭐야? HM이 불연속이 되는 지금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아니겠어? 뭔가 이 지금 구간에 따라서 값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쌤이 HM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드디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HM이 불연속이 되는 이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바로 식으로 가도 되겠지만은 쌤이 이제 HM 함수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봐봐봐. m이 지금 0과 9분의 1이 했을 때는 그 사이에서는 3개죠. 그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야? 함수값 자체가 hm 자체가 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때는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0은 뚫리고 요렇게 지금 9분의 1까지도 지금 뚫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m이 9분의 1이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제 다시 2개가 돼요. 바뀌죠. 그리고 지금 m이 9분의 1보다 컸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건 지금 빼먹었네요. m이 9분의 1보다 컸었을 때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9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보다 이제 아까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가파라지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때도 교점이 지금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겨.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시 이제 m이 9분의 1보다 컸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네, 한 개, 계속 한 개인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다가 자, 이번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m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럼 마이너스 28분의 1은 요쪽에 있겠죠. 음수값. 마이너스, 이거 더 작겠다. 네, 마이너스 28분의 1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지금 얼마다? 다시 2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둘 다 등호가 들어가는 상태인 거니까 여기도 지금 동그라미 칠해주고 여기도 칠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작았을 때는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지금 요렇게 이제 또 상수함수 형태가 되겠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y는 HM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바로 보면은 불연속점인 그 실수값을 찾는 거 이제 일도 아니겠죠. 네,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네. 요거 마이너스 2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불연속이죠. 사실 0도 지금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값 자체도 지금 불연속인 그 x값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지금 다 더한 게 m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면은 9분의 1 더하기 0 마이너스 28분의 1 이렇게 지금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통분을 좀 시켜주면은 9 곱하기 28로 갈게요. 그러면 28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9 곱하기 28분의 얘는 얼마지? 1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해주래? 252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52 곱해주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네. 보면은 이거 28에다 9 곱하면은 8, 9, 72, 29, 18, 오, 개꿀이다. 딱딱딱 약분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 자체는 19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인 정답 자체는 19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률 2%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작업들이 지금 필요됐었던 문제였었는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로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gx를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직선과 어떤 유리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gx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필요했었던 게 이제 대칭이동,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라는 개념도 지금 필요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gx 그리고 나서 gx의 절대값 함수도 그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어떤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이 그려있는 형태는 음수인 부분이 꺾어 올라가면 돼. 이런 종합적인 그래프 개형 그리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추론해냈어? fx 값도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런 알파 값들 같은 것도 이제 구해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절대값 gx와 여기 지금 이제 알파값 구했으니까 어떤 직선의 형태를 지금 기울기만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형태죠. 어떤 교점의 개수 자체를 함수로 정의해주는 그런 상황.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지수, 이런 m의 범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은 포인트는 뭐다? 어떤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있으면 항상 지나는 점, 고정점 찍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뭔가 개수의 변화가 있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HM도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HM이라는 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되는 점, 그것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었을 거고,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제 보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문제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그 그래프 개형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대칭 이동이라든지 혹은 평행 이동과 관련된 그래프 개형 그리기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무리함수도 또 까먹으시면 안 되죠. 네, 무리함수도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한번 또 이참에 보고 정리하면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응원할게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